네,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38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디펜더, 더 디펜더에 나왔던 기사, 작년 2025년 4월 14일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코비드 백신을 맞았는데 맞고 나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젊은 성인들 몸속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면 이거 큰 문제가 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 이 백신에 감염된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그 세포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도록 형질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 엄청난 이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암도 발생시킬 수 있고, 각종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큰일입니다, 큰일.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성인들은 코비드 백신 접종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면역, 염증 및 질병에 발표된 동료 검토 연구는 mRNA 코비드-19 백신이 신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성하게 하여 면역체계 조절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즈음 2025년 4월 14일 화이자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젊은 성인들은 접종 후 1년 이상 지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 생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보다 훨씬 긴 수치라고 동료 검토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면역, 염증 및 질병에 발표된 이 연구는 참가자들이 면역체계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다중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상승하여 메신저 RNA, mRNA, 백신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의 지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지속적인 생성과 mRNA질 나노입자의 매우 염증적인 특성이 사이토카인 수치 상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질 나노입자는 인간 세포에 mRNA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mRNA 코비드-19 백신에 포함된 DNA 오염물질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연구는 코비드 백신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건강한 청년층에서 mRNA 코비드-19 백신의 장기 면역학적 각인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트라이엘사인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라이엘사인 뉴스의 창립자이자 쉰 다니엘 오코너는 이번 연구 결과가 특히 면역 반응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젊은 남성과 노년층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제거와 생물 분포 연구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건강 방어 캐스디 수석 연구원인 칼 야블로노프스키 박사는 이번 연구 설계가 대조군 없이 84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로서 가장 강력한 설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시사점을 지닌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개월 또는 수년간 생산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T세포 고갈입니다. 라고 자블로노프스키는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바이러스나 암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T세포가 소진되어 자연 기능을 저해합니다. 역학자 니콜라스 훌쇼는 이 연구 결과가 예상 밖이 아니다며 인체 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130건이 동료 검토 연구를 인용하며 말했다. 헐쇼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롱코비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이 2월에 발표한 프리프린트에 따르면 롱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증후군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또한 코비드-19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 접종 후 최소 1명의 혈액에 709일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전에 측정된 것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이 연구 결과가 현재 미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코비드-19 백신 부상 데이터에서 드러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안전 신호를 시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이는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보류한 더 큰 사후 통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영원히 보관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주사의 해악에 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헬스 하위 기관들이 환자 정보와 아마도 백신 부상 정보도 포함된 이를 서로 판매하며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케네디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내의 백신 부상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기관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의 유의미한 증가. 새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 사이에서 전체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여러 사이토카인에서도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서브스택에 발표된 분석에서 훌쇼는 앨퍼 연구 참가자들 사이토카인의 존재가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만성염증, 면역 조절 장애, 자가 면역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 저자들은 남성에서 이러한 증가가 유의미하게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그프A, 혈관 신생, FGFE, 알프엔게머 사이토카인에서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혈관 재형성, 조직 복구, 지속적인 면역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MCP-1 및 MCP-3 사이토카인은 만성염증, 혈관 재형성, 자가 면역과 연관됨을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의 존재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헐쇼는 이것이 면역체계 조절 장애의 신호일 수 있다고 썼다. 해지제 최고 과학 책임자인 브라이언 후커 박사는 젊은 성인의 사이토카인 증가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연구 내에서 전체 체중과 BMI 증가가 가장 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염증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집단만 고려하는 것조차도 우려스러운 일이며 팬데믹의 회고적 데이터를 활용한 더 크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후커는 말했다. 그 데이터는 가능한 한 빨리 독립적인 분석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스파이크 단백질의 지속은 mRNA와 염증성 지질 나노 입자의 존재에 의해 촉진됩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이를 화학요법과 같은 의료치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다. 이 글은 당신 같은 비판적 사고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사이토카인 촉진염증 지표를 증가시키는 의학적 치료법은 거의 없습니다. 보조 화학요법이 그중 하나로 조직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치료법입니다. 라고 자블로노프스키는 말했습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또한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최근 승인된 자가 증폭 mRNA 코비드-19 백신이 체내의 스파이크 단백질 존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논문에 기술된 사이토카인 마커는 면역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만약 스파이크 단백질의 지속적인 생성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라면 일본과 유럽에서 최근 승인된 자가 증폭 코비드-19 mRNA 백신이 그 고통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후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존재가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증 증가는 코비드-19 백신과 관련된 심장 후유증과 터부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코비드-19 백신의 완전 철수를 지지하는 문헌 체계에 확실히 기여합니다. 라고 후커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코비드-19 mRNA 주사와 관련된 심각한 피해를 드러내면서 즉각적인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긴급해지고 있다고 헐션은 썼다. 점점 더 많은 과학 논문과 과학자들이 mRNA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아직 FDA에 계류 중인 청원이 mRNA 코비드-19 백신의 중단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주와 지역사회도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mRNA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벌써 30년, 한 25년, 한 27년 지난 얘기인데, 제가 mRNA가 요거 이제 단백질만 그 코딩하는 RNA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mRNA만 따로 모아서 벡터에 집어넣어서 발현시키면 그래서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진짜 이 mRNA가 이런 식으로 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백신 형태로.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mRNA가 mRNA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RNA가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스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생산하는 거야. 체내에서 세포가. 그러면 심장 혈관에 그게 확 막히는 거지, 단백질이. 그리고 이게 생산한 단백질이, 이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야. 스파이크 말 그대로 스파이크란 말이야. 기생충 그 유구조충의 갈고리 같은 그런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세포를 다 이렇게 찢어놓는 거지. 세포에다 상처를 내는 거지. 상처를 내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지. 염증 반응. 그러면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겠지. 염증 반응 신호니까 이게.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심장 후유증. 그래서 이제 염증이 증가하잖아.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그래서 심장 후유증, 그 다음에 터보암. 암을 갑자기 막 빠르게 일으킨단 말이야. 1년 이내에. 심각한 문제네, 이거. 이게 RNA가 금방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빠진다고. 특히 세포 안에 들어가면 그 세포가 그 형질 전환이, 우리 인체 세포가 형질 전환이 돼버려. 그래서 안 빠진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세포가 형질 전환된 세포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걔를 이제 외부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야.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지. 지금 보니까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또 이게 체중이 증가한다네. 체중 증가하고 BMI가 증가한다네. 비만은 염증과 관계가 함께합니다. 와, 이거 살찌는 사람들 많겠네. 이거 맞고 사이토카인은 자, 이 사이토카인은 만성염증, 면역조절 장애, 자가면역 활성화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남성에게 이러한 증가가 유의미하다.